두 번째 소식. 촉진 3구역 이주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기사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일보 기사고요. 치솟는 공사비 갈등, 촉진 3구역도 시공사 해지 수순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3,550세대를 짓는 촉진 3구역이 시공사가 DL이죠, 그죠? 대림, DLENC에서 짓는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허그 표준 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주비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이주가 중단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좀 보시죠. 부산의 대표 정비 사업장 중에 하나인 시민공원 주변 촉진 3구역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합의 현재 스탠스는 시공사 해지로 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원자재가 급등에 부동산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부산의 주요 정비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연이어 불거진다. 좀 더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촉삼 조합에 따르면은 그 시공사에서 허그의 표준 사업 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 약정서에 시공사가 날인하지 않으면은 허그의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 조합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즉 이주비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주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의 70%가 지금 이주를 마쳤어요. 여기는 나머지 30%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하면 이주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금 시공사에서 여기 보시는 표준 사업약정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이주비를 못 주는 거예요. 이주비를 못 주는 거야. 그 이주가 지금 완전 올라 스톱된 상태예요. 30%가 그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합원 숫자가 1,700명이 좀 넘거든요. 30%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500 몇십 명 정도가 아직 이주를 못 하고 있는데 이주비를 못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완전히 딱 스톱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조합 측의 이야기는 DL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 계약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리고 심지어 착공을 하고 난 이후 여기는 지금 내년도 11월달 착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착공 이후에도 매달 공사비 협의를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본답니다. 내일까지 지켜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뒤에 대의원회를 거치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DL을 내보내고 새로운 시공사를 데리고 선정을 할지 그걸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3,55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초에 지금 DL에서 제안한 공사비는 평당 765만 원입니다. 되게 쌌죠? 예, 되게 쌌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시공사였거든요. 아이파크가 시공사였는데 내보냈죠. 광주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합원들이 아이파크 못 믿겠다. 내보내고 새로 하자 해가지고 아이파크 내보냈어요. 그래갖고 선정한 시공사가 DL입니다. 대림. 그리고 DL에서는 그때 제안한 게 DL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지어드리겠습니다. 평당 공사비 765만 원. 오케이.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 뒤에 사업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가 쭉쭉쭉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DLENC에 회장님인가가 바뀌었다나 어쨌다나, 예, 그래가지고, 왜, 최고위층이 바뀌었는가 봐. 바뀌면서, 요거 갖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그러한 카드라가 있던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 하이엔드, 아크로를 제공하려면은, 무조건 평당 900 이상은 든다. 거의 1,000만 원까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마 지배적일 거예요. 이 당시에 계약한 게, 좀, 완전 저렴한 금액은 저렴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EN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공사비를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기업이 손해보고 장사를 하려겠습니까? 손해보고 장사할 기업은 아무도 없죠. 지으면 내가 손해인데 그걸 누가 하려겠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그냥 발을 빼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 뭐, 음모론은 많습니다. 보면은, 예,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하이엔드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된, 현재 협의되어 있는 765만 원은, 예,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그래요. 어쨌든. 그 조합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착공을 1년 앞두고 내년도 11월 달이 착공이거든요, 원래. 그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에서 이제 시공사의 횡포다. 그래서 연내 시공사 회의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고 DL을 내보내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겠다는 게 현재 조합의 스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주위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촉진 4도 그렇죠, 그죠? 예, 촉진 2-1도 좀 문제가 있었고, 범천 1-1도 좀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건설업계 이야기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 그죠? 그리고 그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오케이,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인상을 들이밀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사업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예. 그래서 조합원들만 지금 중간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들으신 말씀은 그런 거죠. 이주가 70% 이상이 지금 진행된 구역에서 공사비 문제가 불거져서 시공사 해지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제가 촉진 3구역을 추천도 많이 드렸고, 예, 촉진 3구역 관심 가져보시라 해갖고, 매물 소개도 제가 몇 번 해드렸어요. 그죠? 해드렸고, 추천드리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관리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구역이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웬걸, 예, 이렇게 지금 말미에 가서도 2주 중에도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만만한 게 아니구나,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저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그런 데도 있죠, 그죠? 연지 2구역 어디입니까? 레미안 어반파크, 거기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예,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는 입주 다 했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 다 끝나고 입주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입주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등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지금 비례율이 떨어지면서 연지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도 조합이 창탄되기 전까지는 어디서 어떤 폭탄이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집을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일반 분양보다는 분명히 싸게 마련할 수 있어요. 대신에 리스크는 있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다는 거 있다면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는 100% 리스크 없는 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사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거든요. 리스크 없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투자는 리스크 안고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DL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DL하고 촉진 3하고 이야기했던 공사비가 7억 중반대인데 올려달라 하는데 어느 조합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덥석 주겠습니까? 그런 조합은 없죠. 당연히 전투 모드로 돌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들 DL을 쫓아내고 새 시공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공사비 얼마입니까? 평당 760이었죠, 그죠? 765만 원으로는 하이엔드 못 짓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시공사는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그리고 대우 프루지오 서밋, 그리고 어디입니까? 롯데, 요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공사를 물망한다면은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공사가 온다 하더라도 하이엔드급을 평당 765만원에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무조건 900 이상이 들 거라고요. 하이엔드로 지으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겠죠. 앞전에 전예산 업개발 아이파크 내보내고 DL 들어오는데 6개월 걸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또 DL 내보내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하는데 무조건 6개월 이상은 걸리겠죠. 뭐 재수 없으면 1년도 걸릴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미 지금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이주비에 대한 이자들 어마어마할 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 그거 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가능하면은 예, 좀 안 내보내고 뭐 적당하게 공사비 타협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현명하신 조합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겠죠. 뭐 저는 여기 조합원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는 그 우리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당 2,100입니다. 여기에 촉진 3구역은 조합 분양가 평당 2,100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여기가 3,500이었어요. 그럼 이제 공사비가 오르게 된다면은 네 조합원 분양가도 오를 것이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지금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84C나 84D 타입이 지금 3억 한 중반대, 3억 한 6천, 7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114A 타입 49평짜리 맞죠? 걔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초반대, 4억 한 3천, 4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그거는 조합원 분양가 2,100 그리고 일반 분양가 3,500을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그런 거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일반 분양가는 얼마나 올릴 것이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일반 분양 생각 같아서는 조합원 분양가는 2,100으로 그냥 세팅해놓고 일반 분양가를 더 올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일반 분양가를 여기서 뭐 3,500에서 더 올려가지고 3,700, 3,800 받으면은 당연히 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것이고 그것도 조합원들이 또 떠안을 몫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조합 분양가도 조절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당연히 현재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합원들 계시면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저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촉진 3에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시공사 리스크가 지금 터져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다. 여기에 조합원 숫자가 1,7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연이 있는 금매들은 조합원 숫자가 많으니까 사연이 있는 금매들은 언제든지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촉진 3구역. 보수적인 투자자분이시라면 이 시공사 리스크가 끝나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시기에 금매로 나오는 프리미엄 확 처진 그런 물건들을 잡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촉진 3구역 큰 문제 없이 적당한 선에서 공사비 합의해가지고 솔직히 뭐 765만원 평당은 하이엔이 지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무리인 가격인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좀 올린다 해가지고 대신에 기존 스피드 속도대로 쭉 간다는 그런 보장만 해준다면은 뭐 그냥 진행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합원분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